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그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오늘은 한글이 반포된 지 578도를 맞는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졌지만 한글 서체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한글의 형태미를 일찍이 알아보시고 서예와 접목하여 한글 세계화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서예가이자 한국서체연구회 허경무 이사장님 모시고 한글날의 의미와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허경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50여 년 동안 한글, 특히 한글 가운데도 한국 서체를 연구해 오시는데 외길 인생을 걸어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무슨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서당에 다니면서 이제 글씨 쓰는 거를 보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가서 꼭 한글 서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입체적으로 말하자면 글씨도 지도해야 되고 강의도 가야 되고 또 뭐 이론 책도 내야 되고 실기 책도 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있다가 보니까 인생이 어찌 보면 한글 서체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결국은 그때 처음 이사장님께서 한글 서체 연구를 막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에는 그 관련 연구가 좀 미약한 상황이었다, 그죠?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글씨를 써보려고 한문도 써보고 한글도 써봤는데, 왜 한글은 이 서체가 이렇게 부족하고 빈약하고 자료도 없을까? 그리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서체 이름도 없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쓸 때도 남의 그 연구 업적을 참고를 할 애도 없었어요. 서체 이름도 분류도 제가 직접 해서 그걸 바탕으로 논문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평생 한글 서체 연구에 이제 외길 인생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한국 서체 연구회의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데요. 어떤 데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예술화해서 조형성 있게 나타내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학문적으로 또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간에 2006년도에 제가 부산대학교에 이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문학 박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초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서체를 고전 자료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천작을 해서 서체별로 나누어서 이름도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제 교류전을 하면서 중국에 소개도 하고 또 중국 가서 강습회도 하고 중국 서예가들에게 한글 서예를 지도도 하고 또 이번에는 한중일 3개국 이제 교류를 하는데 국가의 정체성도 찾고 또 문자의 예술성은 그렇게 해서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거의 진정한 교류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한글날 기념으로 이제 한국서체연구회의 허경무 이사장님 모시고 지금 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일까? 10월 9일이라는 의미하고 한글날 제정에 어떤 분들이 애를 쓰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우리 아까 말한 훈민정 해례본이 1940년에 발행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세종실록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한글을 1443년에 세종 25년에 창제하고 3년의 시험 기간을 거쳐서 1446년에 세종 28년에 이제 반포를 했는데 그 기록에는 9월로만 돼 있어요. 음력 9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각야 날이라 해가지고 1925년에 이제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음력 이제 9월 말로 정해가지고 해서 양력으로 환산을 해갔었는데 1940년에 이제 훈민정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9월 상순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9월 중에서 예, 상순. 예, 상순. 양력으로 이제 환산을 하니까 10월 9일쯤 되지 않겠나 해서 1940년 이후로는 한글날을 10월 9일로 확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한글이 갖고 있는 그 서체 연구에 지금 평생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글이 갖는 예술적 가치, 한글에 느끼고 있는 예술미, 이걸 좀 우리 시청자들께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세종의 서문에 보면은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자기 뜻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쉽게 익혀가지고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해서 만든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애민사상인데 뭇 백성들이 쉽게 익혀가지고 많이 쓰도록 했는데 서예라고 해서 우리가 한글을 안 쓰고 그 어려운 한문을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한글을 천시하거나 한글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글 서체를 개발을 많이 못한 겁니다. 그동안에 조선시대 때는 선비들이 한문에 완전히 뭐 이래 빠져 있었고 일제시대 때는 또 한글을 못 쓰게 했고 우리가 해방된 이후로 불과 70년 만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가꿀 수 있는 대로 가꾸고 노래하고 춤추고 싶어 할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주 역사가 짧아요. 어려울 때도 우리 선열들이 목숨 바쳐서 우리 글을 하려고 보급을 하고 지키고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뭐 목숨 바쳐서 하지 않은데 그 노력을 들여가 할 수 있는 게 왜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서체 분야 밖에 없으니까 평생 글을 썼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건 제 재미도 있고 또 이제 국어 선생을 하다가 이제 허웅 선생을 만났어요. 강의를 받고 직접요? 예, 강의를 받고 내가 거기서 한내라는 호로를 제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고 이걸 한번 제가 평생에 업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러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조선어학회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했는데 이 분야는 학자들이 할 수 없는 분야다. 왜냐하면 글씨를 안 쓰면 글씨를 모르면 서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 한글만 궁체만 가지고 평생을 써도 그 서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글 서체를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한문도 여러 가지로 써야 되고 한글도 여러 가지 써야 되고 또 학문도 여러 가지로 해야 되고 하니까 깊이 있게 뭐 이렇게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언제 두루두루 해가지고 다음 세대라도 어떤 과제로 남겨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은 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체를 배우려고 하면은 그 서예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결국 이게 붓글씨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우리 때만 하더라도 지금 베이비 부모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 다 이제 서예에 대한 그 경험들이 조금 더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퇴직 이후에 맨 먼저 한번 취미생활을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서예 학원이지 않습니까? 서예 학원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사님께서도 뭐 서체 이걸 하시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것도 좀 작업실에도 직접 이런 걸 서예를 한번 가르치시고 하실 건데 여전히 한자 중심으로 돼 있는지 한글만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이게 이제 서예가 사실은 시간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금방 일조일석에 안 되기 때문에 요리 자격증 받는 거나 운전 면허증 따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주 쉽게 덤볐다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만두는 분도 많고 한데 이게 도제식 교육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기능 오랜 동안 연마한 것을 전수를 해주는 거잖아요. 전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빨리 인정을 받고 빨리 한 개라도 더 익혀가지고 작가가 돼가지고 이거 이제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다양한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서 한문도 이제 선생으로부터 전수 받은 거 이런 것을 이제 그 선생님이 해준 그대로 이제 섭취를 하는 거죠. 받아 먹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만약 흑영무 이사장님께 배운 학생들이 나가서 어디 뭐 출품을 해가 서예 대회에서 출품을 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딱 글씨만 보고 아 이거는 흑영무풍이구나 이렇게 알게 그런 되는 거는 이제 겁니까? 많이 알 수가 있죠. 알 수 있고 옛날에 국전 하나만 있을 때는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백세 시대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난 뒤에 그 여가 선용을 위해서 취미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옛날처럼 젊은이가 하는 치열한 그런 정신은 이제 없죠. 요즘 젊은이가 평생을 바쳐서 서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우선 막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여튼 와서 자기 목표했던 거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지 나머지는 자기 그릇대로 역량대로 이렇게 하고 절대로 뭐 상이라 하는 거 요즘 공모전이 많은데 난립을 해가지고 뭐 상 달라고 부탁하면은 쭉쭉 써주고 종이 한 장이니까 뭐 그거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심사도 보면은 아주 쉬운 방법 우리가 수능 시험 치면은 내가 감독도 많이 해보고 근데 뭐 고사장 준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만 이 서예 대회는 너무 졸속하게 하고 한 사람이 가서 적당하게 해버리고 부탁하면 시켜주고 미리 사전에 뭐 선생하고 결탁을 하고 뭐 제자하고 결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래 하다가 보니까 신뢰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 대중들이 서예인들을 잘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달라요. 중국에는 서예가 굉장히 융성하고 저 정도 되면은 서예 갑부들이 많아요. 일본도 제가 영화를 종종 일본 영화를 자주 보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 길로 가려고 엄청나게 그 피나는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좀 제가 느끼는 건데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그 컴퓨터로 대부분 그 서류 작업을 다 하니까 글씨를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악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자필로 뭐 볼펜이나 연필로 이렇게 뭐 글씨를 쓸 일이 있으면은 정말 해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예를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정자를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글씨 쓰는 게 좀 또박또박해지고 그럴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두뇌뿐만 아니고 정신의학 건강 전문의는 뭐 이렇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판으로 글자를 두드리는 것보다 직접 글씨를 쓰는 게 치매 예방 효과도 된다는 얘기도 하던데 서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좀 필요할까요? 장점이 많죠. 많은데 옛날에는 신은서판이라 해가지고 관리 등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됐습니다. 서예가. 그리고 뭐 옛날에 면석이만 하더라도 직접 글씨를 잘 쓰고 연습을 많이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서예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환경정리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것이 점차 기계화되면서 선생님이 직접 이제 안 하고 무엇을 위해서 붓을 잡느냐 그 잡는 목적에 따라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제 그런 분들은 각기 나름대로 목적으로 오지만 저는 어떤 한글 서체를 체계화하고 보급하고 세계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렇게 선생님 하고 같은 있습니다. 분들이 이제 한글 서체 연구의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그 자체로 지금 한글의 세계화 이건 뭐 반드시 미래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IT 그러니까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SNS로 대부분이 다 이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글은 뒷전이고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류의 벽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이 프랑스까지도 불어가 사라질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이 영어로 다 이제 통용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소통할 때도 뭐 워낙 낱말을 줄여서 이렇게 축약된 말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왜냐하면은 빠른 소통을 손으로 있는 거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점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때로는 이제 언어는 살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또 이렇게 비판하고 제약을 하게 되면은 뭐 지하의 세종대왕님이 우실 거다 이런 것만 강조를 하시다 보면은 국제화 또 국제적인 조류에 또 뒤떨어지질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한글은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바로 그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중국처럼 뭐 자기 나라 언어로 뭐 글자로 바꾼다든지 그런 노력을 들일 필요도 없이 바로 하다가 보니까 섞어서 쓰는 것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줄여서 쓰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그걸 이제 잘 알고 있는 계층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계층 간에 또는 뭐 연령 간에 소통이 단절돼서 정상적인 기능은 못하고 언어와 같이 특정 집단에서만 그들만이 사용하는 이 비밀스러운 문자 생활에 대해서 그게 좀 걱정인데 생각이나 이런 게 젊은이하고 이 연세에 드신 분이 이게 의식도 단절되는데 이 소통까지 잘 안 되니까 좀 걱정이 되죠. 아주 그 맛깔스러운 우리말이 참 많은데 이것을 찾아서 발굴을 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문학인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세력을 얻어가지고 사전에 실리고 이러하면은 뭐 그건 이제 외국어가 아니고 외래어로서 우리가 우리말로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방 그 이사님 말씀에 좀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면서 매일 이제 블로그에다 일기처럼 이렇게 길지 않는 짧은 글을 남기거든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은 단어 선택을 순 우리말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죠. 정말 우리말이 그 단어 자체로 모든 걸 다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문장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쓰지 않아가지고 거의 사장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 낯설어 하는데 그래서 순 우리말을 좀 많이 발굴해가지고 그게 한글의 세계화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아이고 뭐 참 진행자님의 뜻이 아주 고상하고 높아서 제가 참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리 하면은 좋지요. 국민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글날 뿐이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 말을 찾아 쓰고 아끼고 또 한글 글자를 사랑하고 이 좀 경외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뿌리를 찾고 고전을 천착을 하고 뭐 이러한 노력을 좀 이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글 요즘 같이 저희가 뭐 외래어나 외국어가 혼용돼 가지고 유행어 가사만 하더라도 젊은 애들 부르는 유행어 가사만 하더라도 거의 3분의 2가 영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글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도 사실 실천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가지고 쉽지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말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비속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또 뭐 지나가다가 이 간판 하나라도 고운 우리말을 쓰고 뭐 영어로 쓰든 한자로 쓰든 이래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 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칭송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적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한글날 특히 한글 문화 가꾸기에 동참을 해주고 또 그날만큼은 우리 한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런 이제 우리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주시면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말과 글, 우리 문화가 꽃피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평생 한글 서체 연구에 평생을 바쳐오고 계시는 허경무 이사장님과 장시간 지금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사장님 뭐 마지막 인생 지금 아직 한참 뭐 더 남으셨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일만은 꼭 마무리 짓고 싶다 뭐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우려했던 그 우리 한글 서체 문자 조형성 예술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고 보급을 하고 이제 후손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 결실을 완전히 보지를 못하고 아직도 진행형인데 제 일생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도 그리고 제가 이제 공모전을 많이 했어요. 그 이제 제 이름으로 상장을 받은 사람이 한 7, 8천 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장 속에는 한글 서체를 한문과 똑같이 서체별로 분류를 해서 한글을 앞세워 가지고 대회를 했다는 거하고 공정한 심사 운영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받는 우리 예술인이 되었으면 하는 거 두 가지 를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유일하게 내가 했던 것도 작년에 이제 그만두고 원래 우리 자체에서 우리 회원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한글 서체별로 나눈 대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 시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이사장님 그 한글 사랑 사업에 저 ONN 닥터 TV도 함께 할 날이 있기를 기대해 아이고, 보겠습니다. 저도 영광이고 고맙겠습니다. 578돌 한글날을 맞아서 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한글날을 맞아서 이거 하나만은 한글날의 의미를 좀 되새겨 봐라 하시는 말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과 글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나 깨나 이렇게 뭐 애를 써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제가 하는 이 일도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뭐 응원의 박수라도 보내주시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누가 대신해서 우리 한글, 우리 말을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겪어봤지 않습니까? 참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내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우리 말과 글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서체연구회 허경무 이사장님 모시고 장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글의 나라 대한민국 오늘만큼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자긍심이기도 한 한글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되새겨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허경무 이사장님과 같이 오랜 시간 우리글과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어온 많은 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기억의 지속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